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예희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헷갈릴 겁니다.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건 물론이고 원하는 결과도 얻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확실한 방법,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랑 바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던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네, 변호사 사무실마다 운영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곳은 변호사와 바로 연락할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사무장을 통해야만 하는데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와 즉시 연락할 수 없다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진지하게 들어주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담할 때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얼마나 성의 있게 듣는지 살펴보십시오. 상담 시작하자마자 이거 별거 아니네요 라며 대충 넘겨버리는 변호사라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쟁점을 함께 고민해주고 추가 증거나 증인을 물어보는 변호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일부 대형 로펌이나 사무실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상담만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맡을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변호사가 내 사건을 처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 광고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광고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승소율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같은 문구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무실이지만 여러 브랜드로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광고만 보고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변호사의 실제 경력과 후기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 오신 분들을 겁을 주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상담 중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며 겁을 주고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널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전에 그래도 사건 정리를 좀 해가는 게 좋겠죠?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 정리와 증거를 준비해서 상담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서 내가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변호사의 경력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건을 많이 맡았다고 무조건 좋은 변호사는 아닙니다. 쉬운 사건만 맡았는지 어려운 사건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이 어려운 사건 많이 맡아서 승소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경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많이 부끄럽지만 상상인 저축은행 주가 조작 사건이나 LH 직원 상기 신도시 투기 사건 등 여러 유명한 사건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할 때 변호사가 무조건 이깁니다 라고 하면 그 말 믿어도 될까요? 그런 말 하는 변호사는 사기꾼입니다. 법률 사건에서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변수가 많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을 설명해주고 전략을 세워주는 변호사가 더 신뢰할 만한 것이죠. 열 번째 질문입니다. 법률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의 기준이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변호사가 어려운 법률 용어만 남발하면 의뢰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복잡한 내용을 오히려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주는 변호사가 진짜 실력자입니다. 네, 11번째 질문입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변호사랑 저랑 개인적으로 잘 맞는 게 그래도 중요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함께 긴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상담하지 말고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할 파트너입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관련 유익한 정보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믿고 볼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